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전국이 캠핑장 열풍이었습니다. 텐트가 100만원, 의자가 십수만원에 팔려도 없어서 못 샀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때 북적이던 캠핑장들은 텅 비어있고 장비 매장은 폐업 정리 세일 중입니다. 이용률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곤두박질. 여러분, 집 창고나 베란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먼지 쌓인 텐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엔 그거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섰잖아요. 품절이라 한 달을 기다렸잖아요. 지금 당근 앱 켜서 텐트 검색해 보세요. 200만 원짜리 스노우 피크가 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내고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캠핑 용품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스노우 피크. 2022년에 순이익 100억 원을 벌던 회사입니다. 2023년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천만 원. 99.9%가 증발했습니다. 100억 벌던 회사가 1천만 원 벌었어요. 직원 월급도 안 되는 돈입니다. 국내 1위 코베아, 2년 연속 적자, 헬리녹스, 영업이익 반토막.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뉴스에서는 캠핑 시장 10조 돌파라고 했거든요. 700 캠핑 인구 시대라고 했거든요. 10조 원짜리 시장에서 왜 기업들이 망하고 있을까요? 700만 명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오늘은 대한민국 캠핑 제국의 몰락,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이 가진 캠핑 장비를 팔아야 할지 더 사야 할지가 보이실 겁니다. 시계를 2020년 3월로 돌려보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늘길이 막혔어요. 해외여행? 꿈도 못 꿉니다. 국내 여행도 눈치 보여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손가락질 받던 시절입니다. 그때 캠핑이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서 가족끼리만 텐트 치고 고기 굽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마스크 벗고 숨 쉴 수 있고. 답답함에 미쳐가던 사람들에게 캠핑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너도 나도 텐트를 샀습니다. SUV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왜냐고요? 텐트랑 장비 실으려면 트렁크가 커야 하니까. 캠핑이 자동차 시장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1년에 피드 열면 뭐가 보였습니까? 감성 캠핑 사진이요. 우드 테이블 위에 랜턴 켜놓고 불멍하는 사진. 장비가 예쁠수록 좋아요가 많이 달렸어. 이때 캠핑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증이었어요. 나 이 정도 장비 있어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였던 겁니다. 캠핑장 예약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려웠습니다. 주말 좋은 자리? 한 달 전에 자정에 접속해서 클릭 전쟁해야 했어. 시장 규모가 폭발했습니다. 2019년 2조 8천억 원이던 시장이 2022년 6조 원을 넘겼어요. 2년 만에 2배 10조 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캠핑의 첫 번째 함정은 진입 장벽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죠. 텐트 하나 사서 떠나볼까? 유튜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가족들이랑 불멍하고 고기 굽고. 그런데 막상 장바구니를 채워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4인 가족용 거실형 텐트 150만 원. 싼 거 사면 비세요. 타프 30만 원, 캠핑 테이블 20만 원, 의자 4개 40만 원, 개당 10만 원이에요. 침낭 4개 40만 원, 매트 20만 원, 버너와 코페 30만 원, 랜턴, 아이스박스, 소품들 50만 원. 합계 380만 원.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거 사자는 순간 500만 원, 600만 원 우습게 깨집니다. 소형차 한 대 값이에요. 김민수 씨, 35세, 두 아이 아빠입니다. 2021년에 캠핑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50만 원만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캠핑장 가보니까 옆집 텐트가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텐트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정신 차려보니
600만 원 썼더라고요. 문제는 이 600만 원짜리 장비를 사고 나서 겪는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일명 현타. 금요일 밤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짐을 싸야 합니다. 텐트, 타프, 테이블, 의자, 침낭, 버페, 코페, 아이스박스, 식재료. 짐이 이삿짐 수준이에요. 다 싣고 나면 밤 10시. 캠핑장까지 2시간 운전. 도착하면 자정이에요. 피곤한 몸으로 깜깜한 데서 텐트를 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요. 다 치고 나면 새벽 1시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다음 날 아침은요. 텐트에 이슬이 맺혔어요. 결로라고 하죠. 축축합니다. 그거 말려야 하는데 퇴실 시간이 11시예요. 안 말리면 집에 가서 곰팡이 나요. 허겁지겁 철수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월요일 출근. 더 피곤해요. 김민수 씨 말입니다. 세 번째 캠핑 끝나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야? 600만 원 쓰고 왜 밖에서 고생이야?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이 600만 원짜리 장비가 창고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캠핑족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건 캠핑장들의 가격 폭등입니다. 2019년만 해도 캠핑장 1박 요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이었어요. 주말에 조금 비싸도 5만 원. 지금은요. 평범한 캠핑장이 7만 원, 10만 원입니다. 글램핑장은 성수기에 30만 원, 50만 원을 부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 외의 것들입니다. 저희는 1박 안 받습니다. 2박 이상만 예약 가능해요. 직장인이 주말에 어떻게 2박을 합니까?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아침에 가야 하는데 금요일 밤부터 오라는 거예요. 금요일 연차 내라는 거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1박만 자는데 2박 요금을 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원 추가 요금 1인당 2만 원, 차량 추가 요금 한 대당 1만 원, 전기 사용료 1만 원, 장작 한 묶음 2만 원, 4인 가족이 차 한 대 끌고 가면 기본 요금 10만 원에 추가 요금 붙어서 15만 원, 20만 원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시설은요? 샤워실 물은 졸졸 나오고 화장실에선 냄새가 진동하고 옆 사이트랑 너무 붙어 있어서 말소리가 다 들려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잠깐 20만 원이면 에어컨 빵빵하고 조식 주는 호텔 가겠는데 내가 왜 흙바닥에서 자야 하지? 가성비 공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박지영 씨, 40세, 워킹맘입니다. 작년 여름에 캠핑장 예약하는데 1박에 18만 원이래요. 남편이 그 돈이면 속초 호텔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갔어요. 에어컨 나오고 수영장 있고 조식 주는데 15만 원. 솔직히 다시는 캠핑 안 갈 것 같아요. 2023년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이 다시 사람들로 미어터지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해외여행 욕구가 폭발한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텐트 치는데 드는 돈이면 일본 가서 온천하겠다.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겠다. 실제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캠핑 인구 중 가볍게 즐기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1년 기준 월 1회 이상 캠핑 가는 사람 비율이 24%였어요. 4명 중 1명은 매달 캠핑을 갔다는 겁니다. 2024년 14%로 급락했습니다. 그래도 700만 캠핑 인구라며요? 그게 함정이에요. 700만 명이라는 건 최근 1년 내 캠핑 2회 이상 경험자입니다. 딱 한 번 가본 사람도 포함이에요. 실제로 장비 사서 꾸준히 가는 사람 훨씬 적습니다. 텐트는 창고에 박아두고 해외로 떠난 유령 캠퍼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은 캠핑족들은 장비를 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20만 원 하던 텐트가 중국 직구로 5만 원, 6만 원이에요. 의자, 국내 10만 원짜리가 알리에선 2만 원입니다. 품질 차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가는 사람한테 그 정도 품질이면 충분해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쇼루밍족. 매장에 가서 제품 만져보고, 앉아보고, 사진 찍고. 결제는 알리에서 합니다. 동네 캠핑 용품점들. 임대료도 못 건지고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코베아 매장 가보셨어요? 예전엔 주말마다 북적였거든요. 지금은 한산해요. 직원이 손님보다 많을 때도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전통 캠핑 시장을 죽이고 있어요.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 전기차에 있는 VEL 기능 아십니까? 차에서 220V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캠핑 판도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뭘 챙겨야 했어요? 가스버너, 랜턴, 무거운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졌어요. 전기차에 코드만 꽂으면 에어프라이어 돌리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심지어 에어컨까지 틀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가스버너를 사고 누가 랜턴을 삽니까?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지금 캠핑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에 빠졌습니다. 한쪽은 미니멀 캠핑, 차에서 그냥 자는 차박,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백패킹, 장비 거의 안 삽니다. 반대쪽은 초호화 캠핑, 억 단위 캠핑카 사고, 1박 50만 원짜린 프리미엄 글램핑 가는 부자들. 가운데가 사라졌어요. 4인 가족이 200만 원짜리 텐트 사서 주말마다 캠핑 가던 그 시장. 가장 돈이 되던 중간 시장이 붕괴된 겁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먼저 겪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유르케 아시죠? 이거 터지면서 일본의 캠핑 분이 불었어요. 2020년, 2021년 일본도 캠핑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거품이 꺼졌어요. 캠핑장들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까지 사서 캠핑장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파산했어요. 중고시장에 장비가 헐값으로 쏟아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전철을 그대로, 아니 더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뒤늦게 캠핑장 사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입니다. 땅만 있으면 돈 된다. 글램핑은 무조건 흑자다. 이런 말 믿고 퇴직금 털어서 캠핑장 만드신 분들, 숫자 보여드릴게요. 캠핑장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15억에서 20억 원이 듭니다. 부지 매입, 시설 공사, 인허가 비용. 그런데 지금 손님은 줄고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오르고 옆 동네 캠핑장이랑 가격 경쟁해야 합니다. 수도권 근처 30억 들여 만든 캠핑장이 지금 10억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대한민국 캠핑 산업 몰락은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첫째, 500만 원짜리 진입장벽과 현타. 둘째, 캠핑장들의 비상식적 가격 인상으로 가성비 공식 붕괴. 셋째, 해외여행 재개로 강력한 대체제 등장. 넷째, 알리, 테무의 저가 공세로 국내 업체 초토화. 다섯째, 전기차 등 기술 발전으로 전통 장비 수요 급감. 총체적인 구조적 붕괴입니다. 물론 캠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품이 꺼지면 진짜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건전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과도한 장비 경쟁 대신 가볍게 자연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비 안 된 기업들, 유행만 쫓아 창업한 캠핑장들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창고에 쓰지 않는 텐트가 처박혀 있진 않으신가요? 언젠간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아니면 이번 주말 큰맘 먹고 비싼 캠핑장 예약하셨나요? 불멍의 낭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의 현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뜨거웠던 캠핑 열풍이 남긴 죄를 치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텐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